토익의 끝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토익 RC를 강의하는 추대명입니다. 자, 오늘도 계속합니다. 해커스 토익 실전 천재3 리딩. 오늘은 테스트 6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Part 7 186번부터 200번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86번부터 190번 트리플 패시지였는데요. itinerary하고 이메일 그리고 리뷰 이 세 개가 붙어 있었죠. 자, 먼저 itinerary 스케줄입니다. 일정표 한번 같이 볼게요. 무슨 투어 돼 있으니까 여행 상품의 여행 일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Founded over 20 years ago 20년 된 회사인데 여기서 great pride in making history of our state.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이 지역의 어떤 역사를 come alive for visitor. 방문객들에게 정말 살아 숨쉬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뿌듯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냐? 의뢰하는 얘기. 그리고 뒤에 our one day tour가 이렇습니다 하고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투어 일정 어떤지 나와 있고 가격까지 소개되고 있네요. 자, 전체적인 분위기는 업체에서 고객들에게 어떤 도시를 투어하는 일정 그리고 가격 전반적인 정보를 주고 있는, 특히 itinerary니까 스케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 자, 두 번째 이메일이에요. 이메일 보낸 사람 보니까 P 누굴까? totaltours.com. 투어에 속한 사람이군요. 투어에 속한 사람 밑에 슬쩍 보니까 추가 정보는 없어요. 일단 이쪽 여행사의 직원 정도로 보겠습니다. 받는 사람은 M인데 CVC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 회사인 것 같아요. 오케이. Tour on Saturday 이 날짜, 그리고 날짜는 그 앞서니까 앞으로 있을 투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하겠군요. 첫 줄, Thank you for booking one day tour. 여기 예약을 하신 분에게 연락한 겁니다. 그러면서 in answer to the question in your last email이니까 앞서 질문하신 거 몇 개 답변 드릴게요. 지금 분위기는 투어 회사의 직원이 고객에게 관련 문의한 거 답변해 주려고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리뷰입니다. 보통 이런 구성 많죠. 여행 갔다 오고 좋았어 나빴어가 붙어요. 자, 리뷰 누가 갔나 하고 보니까 투어 회사 있고 투어 장소 있고요. 투어 회사랑 그리고 이거는 투어 이름이 있고 그죠? 도시 이름 나와 있습니다. 투어 회사 나오고 그리고 M. 좀 전에 그 이메일 받았던 분이죠. 그죠? 예약하신 분 M이 갔다 오셨네요. 어땠는지 소감을 한번 볼까요? 일단 스코어는 3.5, 별 5개 중에 3개 반이면 그렇게 만족은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문제가 있긴 있는 모양이죠. 한번 볼까요? I participated in the tour에 갔는데 이 날짜에 I paid total 이 정도 돈을 내고 which may sound like a lot 좀 비싼 것 같았다 but it was worth it 그 정도 가치는 나가더라 하면서 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계속 읽어볼 수는 없고 고객엠이 이제 후기 페이지에서 T 투어 C도시 갔다 왔는데 좋았어 나빴어 이런 얘기 하는 거. 자, 세 개의 지문에 대해서 이렇게 살짝 분석이 된 상태에서 이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첫 지문 itinerary에서 not 나오지 않은 게 뭐니 물었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not true 문제에 대해서는 늘 보기의 키워드를 얼마나 잘 잡아두냐가 중요해요. 그래야 지문을 읽어가다가 관련된 게 나올 때마다 왔다 갔다 OX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자, 그럼 보기 각각의 키워드를 잡아보죠. A는 most time 대부분의 시간을 warsite 전쟁터라든지 뭐 진지 이런 데서 fortress 같은 데서 시간을 보냈는지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a single city 한 도시만을 둘러보는지, 세 번째는 팁 가이드에게 팁 줘야 되는지, 네 번째는 식사 포함되는지. 자, 아닌 것 찾기니까 세 개를 찾아야 됩니다. 자, 먼저 일정이 나와 있는 itinerary 살펴보니까 여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one day tour 이 도시라고 해요. 이 도시를 하루 만에 둘러봅니다. 자, 하루를 둘러본다고는 했지 이 도시만 둘러보는지는 몰라요.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이 도시를 하루 만에 둘러보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도시를 하루 둘러보면서 구경합니다 됐으니까 분위기는 a single city를 one day 동안 보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아닌 것 찾기니까 추가적으로도 봅시다. 뒤에 itinerary도 일정 밑에를 보니까 일정이 쭉 나오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 일정에서도 이런 게 나와요. The cost of lunch is included the tour price에서 여행 경비에 점심이 포함되어 있대요. 요거 아까 있었죠? 보기 뒤에 meal이 포함되어 있다 없다? 역시 확인이 됩니다. 두 개는 이미 확인이 됐어요. 하나만 더 찾으면 됩니다. 일정표를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9시, 10시 반, 12시 30분, 2시 이렇게 잘게 끊어져 있는데 맨 마지막은 보면 3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무려 3시간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다른 거는 1시간, 1시간 반 또는 뭐 30분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this
fort가 나오는데 fort라는 단어 자체가 fortress랑 비슷해요. 우리가 fort는 force에서 오거든요. 강한, 힘. 그래서 강하게 막아놓은 요새 같은 거를 fort나 fortress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요새는 civil war, 우리로 치면 이제 한국 전쟁 같은 거죠. 미국의 남북 전쟁이죠. 그래서 시빌 전쟁 당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진지였다. 이게 뭐예요? 바로 war site죠. 그런데 3시간을 여기서 보내니까 전체 투어의 상당 부분의 시간, 가장 많은 시간이죠. The most amount of time.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3시간이었고 전쟁터였고 그래서 정답 이거는 언급이 된 거.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아닌 거 찾기니까 3개 찾았으면 남는 게 정답이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보기에 키워드를 잡고 쭉 훑어가면서 관련된 게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하나씩 OX한다. 이게 시간을 제일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 87번. 몇 시에 갤러리를 방문해? 이거 너무 쉽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갤러리에서, 일정에서 갤러리 찾아서 몇 시인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흥흥흥 하고 봤는데 어때? 일정에 갤러리가 없어. 그죠? 그래서 처음에 좀 당황하셨죠. 그죠? 아니, 갤러리를 몇 시에 가냐 물었는데 갤러리가 없어, 일정에. 왜 그런 거야? 하고 봤더니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 이메일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뭐라고 했냐면 그 교회 부분을요. 교회가 문을 닫았네요. 원래는 일정이 있었는데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신 아트 뮤지엄을 방문합니다. 아트 뮤지엄이 사실은 갤러리니까 그러면 처치 대신에 이거 가니까 처치를 언제 가는지 보면 되겠네. 보니까 처치 2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치를 2시에 간다? 근데 처치 못 가고 요거 대신 갤러리 가니까 결국 갤러리를 가는 시간이 2시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C가 됩니다. 어때요?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양쪽 2개의 지문을 결합하면 돼요. 처치 대신에 뮤지엄 가. 처치가 2시? 그럼 2시에 처치 대신 뮤지엄 가니까 뮤지엄 2시에 가겠네요. 뭐 별거 없죠. 3단 노법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188번입니다. 자, 이메일에서 P가 오퍼란 게 뭐야? 근데 우리 오퍼할 때요. 제안할 때 이러죠. 내가 이렇게 해줄까? 이런 거. 그래서 영어로도 I can do something for you. 이런 표현을 써요. 또는 너 원하면 내가 해줄 수도 있는데 I will do something if you want. 이런 표현들을 주목하시면 돼요. 그래서 offer한 걸 찾을 때는 그렇게 offer할 때 쓰는 표현을 찾으시면 됩니다. 지문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메일 쪽에 앞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참을 읽다 보면 한 셋째 줄 정도에 So I can have one of our employees fetch you from your hotel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I can do something 이 표현이죠. 이게 바로 offer to do의 단서입니다. 내가 이거 해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제안하는 거. 네가 원하면 해줄게라는 소리죠. 그래서 I can do something for you 이 느낌이죠. 뭘 해준대요? 내가 우리 직원 한 명한테 have 시켜서 너한테 fetch하러 갈 수 있는데 호텔에서부터 너를 fetch하겠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fetch가 뭐지? 그죠? fetch가 뭐지? 그럼 이제 답이 나오기 힘들죠. 하지만 분위기는 어때요? 이게 호텔에 내가 직원 한 명 보내서 뭔가 데리러 가겠다, 모시러 가겠다, 약간 이런 분위기긴 한데, 그리고 보기를 보면 여기서 뭐라고 됐어요? 너 픽업하러 갈게. 우리 직원 시켜서. 그래서 arrange 픽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fetch가 해결이 됐어야 돼요. 여러분 많이 봤죠? 이런 장면이죠. 아마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늘 공원 같은 데 가서 fetch를 하실 거예요. 막대기 촥 던지면 개가 뛰어서 물고 오죠. 이게 바로 물고 오는 거 시키는 이게 fetch입니다. 그래서 가서 뭘 데리고 오다 또는 무엇을 가지고 오다. 이제 우리 직원 시켜서 당신 호텔로 가서 당신 모시고 오게 할게요. 이 말이니까 fetch는 거죠. 가서 당신 모시고 오는 거. 픽업할게요. 요거였죠. 이 문제를 풀려면 fetch가 잘 해결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장면이 fetch구나 라는 거. 공 던져주고 물고 오게 하는 거. 그런 게 fetch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etch you 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가서 픽업할게요. 이런 거죠. 그래서 원하시면 제가 모시러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모시러 갈까요? 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이게 offer이라고 볼 수 있죠. 다시 offer라는 표현을 주목하셔야 돼요. offer할 때 어떻게? I can do something for you. I will do something if you want. 이런 표현들을 쓴다라는 거 정리합니다. 자, 189번입니다. What is suggested about M이라는 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역시 보기의 키워드를 착착착 잡으셔야겠죠. A는 extra sightseeing, 따로 추가로 관광을 더 하셨는지. 두 번째는 purchased souvenir, 관광 상품 샀는지, 그죠? 그리고 was pick up, 호텔에서 픽업 되었는지, 즉 픽업 해드릴까 했는데 yes 했는지.
네 번째는 entrance fee를 냈는지 뮤지엄 들어갈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리뷰를 보면 더 잘 나오겠죠. M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이 투어를 갔는데 전체 $200를 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게 투어의 금액이 언급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itinerary 쪽에 보면 첫 번째 지문에 투어의 가격이 $175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왜 이분은 $200를 내셨을까? 그리고 밑에를 슬쩍 보니까 25달러가 있어. 이거는 뭐지? extra, 추가로 내는 거죠. 뭐 할 때? private carriage trip. 그래서 따로 추가로 마차 타고 한 바퀴 도는 뭐 이런 걸 하시면 $25를 더 낸대요. 그러면 가만 175, 25, 200달러. 그렇게 된 거네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sightseeing 추가로 뭘 하나 더 한 거죠. excursion 하나 추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찾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약간의 수학이 좀 필요했다. 그죠? 그래서 나 $200 냈는데 가만 아까 투어 금액이 나왔는데 175인데 200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액을 주면 여러분 입장에서 탁 감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요 일정의 금액이 나와 있었는데 그거랑 연결해야지. 연계 문제는 약간의 감각도 좀 필요합니다. 자, 190번. 왜 dissatisfy 했어요? 투어 가이드에 대해서. 이분이 별 3.5개 준 이유가 있네. 그죠? 그래서 점수를 3.5 준 게 투어 가이드가 조금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럼 이건 당연히 리뷰를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리뷰 쪽 들어가 봅니다. 자, 리뷰 쪽을 쭉 읽다 보니까 저 밑에 쪽에 complaint가 나와. 요게 바로 dissatisfied죠. 불만 하나 나옵니다. 뭐가 불만인데 하고 보니까 my only complaint는 한 가지 딱 마음에 안 든 거는 바로 가이드가 늦게 왔어요. 20분이나 그죠? 투어 하시는 분이 20분이 늦어도 구성원들이 컴플레인 할 수 있는데 한 사람 늦으면 출발 못 하니까. 근데 정작 가이드가 늦었으니까 다들 화나셨겠죠? 아무튼 그래서 he arrived 20 minutes late란 말을 합니다. 그럼 그거 찾으면 되겠죠? 늦게 왔다가 없지만 제때 안 왔다가 있네요. 같은 말이죠. 늦게 왔다는 not on time이지. 그래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거 좋죠. 늦게 왔다, 그 말은 정시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not on time을 late이다. 이렇게 받아줬습니다. 됐네요. 자, 191번부터 195번 또 3개의 지문입니다. 웹페이지, bill, 이메일 세 가지 지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웹페이지부터 볼까요? 웹페이지는 항상 위쪽에 보면 그 주소, 경로, 디렉토리가 있죠. 이 부분을 잘 안 보시는데 꼭 보시기를 권합니다. 보니까 텔이 무슨 브로드밴드 돼 있고 .com 회사 이름이죠. 브로드밴드 하면 우리가 보통 무슨 브로드밴드 우리 들어봤죠. 그래서 보통 인터넷이나 TV 이런 거 서비스 해주는 거. 그 브로드밴드에서 패키지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자, 로그인 돼 있어요. 여기 로그인 하실래요?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패키지, 온라인 시큐리티, 프로덕트 서비스, 뉴스 서포트 주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패키지라고 활성화돼 있으니까 아마 패키지 창일 것 같아요.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따로 활성화는 안 돼 있죠. 패키지가 활성화된 거로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도 패키지가 나오고. 그러면서 providing service from coast to coast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니까 이쪽 해안에서 저쪽 해안까지니까 보통 전국에 걸쳐 이런 느낌을 좀 준 겁니다. 그래서 끝에서 끝 뭐 이런 느낌이겠죠. 저희 브로드밴드는 one of the largest telecommunications company인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저희 상품이 어떤 게 있고 왜 좋은지 뭐 이런 거 소개하는 거겠죠. 그래서 T통신사에서 고객들에게 자사 요금제나 상품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 오케이. 자, 두 번째 bill입니다. 이거는 이제 청구서인데 고객이 언급이 되겠죠. 그래서 billing information 쪽에 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쓴 건지 나와 있고 customer information 보니까 고객 이름이 스티븐스 돼 있는데 그냥 S입니다. 그래서 S 고객이에요. 그지?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냈는지 한번 보세요. $125를 내셨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인터넷 요금하고 라우터 렌탈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까지 해서 이 정도에서 일단 인터넷은 $100짜리 상품을 쓰시고 있네요. 오케이. 자, 전체적으로는 그냥 얼마를 내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 상황이죠. 세 번째 이메일입니다. 관계를 보죠. 보낸 사람은 S, 고객, 지금 쓰고 있는 고객. 그리고 받는 사람은 커스터머 서비스 측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제목이 있고요. 그 날짜는 15일 돼 있습니다. 15일? 좀 전에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요금이 납부된 요금이 1일부터 31일 7월달 요금이었거든요. 그리고 돈을 내야 되는 거는 8월이었어요. 그죠? 지금 보니까 9월 15일이니까 좀 지났어요. 날짜가 지났어요. 그런 것도 좀 정황에 넣으세요. 자, 그리고 관계자 기하. 우리나라 치면 이제 아무나 담당자 보시오. 이런 뜻입니다.
to whom it may concern 이란 표현을 쓰죠. 첫 줄에 Although I have been very satisfied. 내가 서비스 만족하고 있어. 그렇지만 뒤에 뭐가 나오겠죠? I must cancel it. 그죠?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게 취소해야 되겠어요. 제가 뭐 이사를 가거나 더 이상 인터넷 안 써요. 위치 와이파이가 잡혀요.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일단은 상황은 이렇습니다. 고객 S가 T 통신사 고객 서비스에 해지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해지를 일찍 하면 위약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오케이. 한번 봅시다. 자, 먼저 문제. 첫 번째 문제. 웹페이지에서요. What is not 언급되지 않은 거. 이 브로드밴드 회사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은 거. 일단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보기부터 한번 키워드 잡죠. A는 all resident United States. 미국 전역인가. 그럴 수 있죠. cost to cost 말을 썼으니까 일단 확인은 해보셔야 돼요. 어차피 아닌 것 찾기입니다. 두 번째. It recommends combining 두 가지 상품 묶어 쓰시는 거, 그죠? 번들 상품 쓰시기를 권합니다. 그게 싸긴 하겠지. 그리고 밑에 leading company, 이 업계에서는 아주 뛰어나 앞서 있는 회사다. D는 fastest 인터넷 서비스죠. 그래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가장 빠른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확인해 봅시다. 자, 먼저 웹페이지에서 소개하는 부분에서 자기 자랑하는 부분, 특히 1번 문제니까요. 보통 5문제 순서대로 정답이 배치가 되죠. 그래서 멀티플 패시지에서는 1번 문제는 첫 번째 지문에 거의 첫 단락에서 정답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이거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providing service from coast to coast 이 말이죠. 이쪽 해안에서 저쪽, 우리로 치면 동해에서 서해로는 말은 전국을 쫙 관통하는 거니까 끝에서 끝까지 이런 느낌을 준 거예요. 그래서 from coast to coast 이렇게 된 거지. 이걸 통해서 일단은 전체 지역에서 서비스하는구나 라는 건 확인이 되는 부분. 어차피 아닌 것 찾기니까. 또 쭉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One of the largest telecommunications company.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굉장히 큰 회사야. 여기 크다라는 얘기가 어디 있을까? 크다라고는 안 했지만 보통 규모가 크다라는 건 그 분야에서 가장 리딩하는 분야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틀렸다고 보기는 힘드니까 이 업계에서 리딩 컴퍼니라는 건 이 업계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규모만 크다고 뭐 리딩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대체로 그렇죠. 대체로 규모가 제일 큰 회사가 그 업계 제일 리딩한 회사인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큰 무리는 없어. 어차피 아닌 것 찾기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죠. 뒤를 좀 읽다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The fastest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요. fastest, 언급이 됐어. 그런데 가장 싼 가격에가 언급이 안 됐어요. 빠르다고는 했는데. 가장 빠르지만 비싸기는 제일 비싸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금액에 대한 요금에 대한 얘기가 없다라는 게 조금 거슬립니다. 그래서 일단 B가 언급이 되는지 보자 하고 봤더니 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encourage, 권장합니다. 뭐 하기를 our bundle plan을 이용하시면 좋아요. 더 싸요.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 결국 combining two or more 더 많은 상품을 bundle 묶어서 쓰시길 권합니다. 란 말은 직접 언급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중에 제일 거리가 먼 걸 찾으면 가격 얘기가 없잖아. 그래서 정답은 D가 더 좋겠네요. 제일 먼 거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급을 한 것은 안 한 것은 이라 물었냐. 사실 인 것은 아닌 것은 물론 이거는 별 의미 없다 그랬어요. 그죠? not true거나 not indicate 이거는 의미 없습니다. 그냥 보기 4개 중에 제일 거리 먼 거. 그게 not에 해당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fastest는 언급했지만 lowest cost의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D.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해결해 주세요. 자, 92번. 어떤 패키지를 S가 쓰고 있을까? 당연히 청구서를 봐야겠죠. 청구서를 보니까 이 사람 이름 확인했고요. 그죠? 그리고 금액도 나오고 인터넷 패키지가 $100인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이름이 붙어 있나? 그럼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까? 요거는 당연히 웹페이지에 상품 소개 있겠죠. 거기 보니까 Essential 있고 Essential Plus가 있고요. Supreme 있고 그다음에 Supreme Plus가 있습니다. 갈수록 더 좋은 거 비싸지네. 근데 여기 보니까 인터넷 가격 100, 이 사람 100인데 여기네요. 그러면 Supreme을 쓰고 있네요. Supreme 쓰고 있습니다. 이게 다야? 이게 다예요. 그지? 아주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았지만 아주 쉬운 문제였던 거죠. 연계 문제라고 해서 다 어려운 건 아니야. 이렇게 기본적으로 심플하고 베이직한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겁먹을 필요 없어요. 93번입니다. B에서 fail to pay by the due date.
원래 내야 되는 날까지 돈을 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자, 이런 건 어디쯤에 있을까? 이거는 보통 질문에서 이제 키워드를 찾고 걔가 어디쯤에 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due date까지 내지 못하면이라니까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는 어디에 적혀 있죠? 그렇죠. 청구서에 적혀 있죠. 청구서에 보면 언제까지 내야 돼요? 이런 게 나오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청구서를 다시 봅니다. 청구서의 맨 밑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보통 폼처럼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영수증이나 인보이스 빌 이런 것들, receipt, invoice bill 이런 거는 마지막 하단 부분에 보면 주의사항이나 또는 뭐 환불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페이먼트는 당연히 언제까지 due date까지 하셔야 돼. 근데 여기에 due date까지 다 내셔야 됩니다 라고 해놓고 그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만약 overdue, 즉 due date를 over 넘겨버리면 연체가 되면 20%의 페널티, 연체 수수료가 붙어요 라고 해놨습니다. 바로 여기네요. 결국 due date까지 내지 못하면 어떻게 돼? 연체 수수료가 붙어. 복이 어디니? 하고 보니까 그 얘기가 복이 없어. 그래서 어라? 연체 수수료 내야 되는 부분이 여기 they will charge, 여기 B에 언급은 되는군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A failure to make a payment에 대해서 3개월 연장 돈을 안 내? 그럼 어떻게 돼요? Your internet service는 suspend 됩니다.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 말도 있었어요. 그죠? 저기서는 지금 보면 due date까지 내지 않으면 첫 번째 페널티 부과. 그런데 3개월 연속 내지 않으면 서비스 중단. 두 개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건데 다행히도 돈 추가로 내야 돼가 있어서 정답은 뭐 B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까지도 한번 따져봤어야 돼요. 그래서 due date를 넘기면 20%의 페널티가 붙어요. 근데 그걸 3개월 연속하면 서비스가 끊깁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쪽으로도 뻗어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하는 건 좋았죠. 하지만 additional fee로 받은 것도 나쁘지 않아요. 결국 페널티도 additionally 하게 내야 되는 돈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기서는 additional fee보다는 뭐 그죠? penalty라는 말 자체를 바꿔줄 수 있는 다른 단어, 뭐 charge도 있고 우리가 보통 많이 쓰니까요. 그죠? 그러면 더 좋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94번. S는 뭘 해야 될까요? 요구되는 게 뭐냐, 그죠? 요구, 부탁하는 것 찾기입니다. 일단 이메일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S가 보낸 건데 보면, S가 보낸 데 보면, 내가 마음에는 들어. 그런데 나 있잖아. 미안하지만 캔슬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정보를 흘려요. 뭐라고 하냐면, I signed up for 5 months ago. 내가 5개월 전에 서비스 신청했는데 지금 취소해야 될 것 같아. 이 말을 왜 적었을까요? 그죠? 신청해서 아마 약속한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거나 오래 이용 안 했는데 이런 의미를 좀 주고 싶은 건데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웹페이지에 패키지 소개하는 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별까지 쳐져 있는데 이런 얘기. A penalty charge가 will be applied. 적용될 수 있어요. 위약금이 적용될 수 있어요. 어디에? If your contract is cancelled before this period time. This period가 끝나기 전인데 this는 뭐야 하고 봤더니 위에 1 year minimum contract이 돼서 1년씩 계약을 하죠. 1년이 미니멈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1년 계약을 한다라고 했다. 근데 이 사람은 5개월 전에 했어. 근데 지금 캔슬해야 돼. 그럼 1년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페널티 붙겠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산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5달밖에 안 됐네. 1년 계약인데 그 전에 취소하면 위약금 물어야 되니까 그걸 뭐로 바꿔놨어요? 여기에 페널티 차지를 바로 early termination fee, 조기 계약 해지 수수료 이렇게 보죠. 해약 수수료입니다. 해약 위약금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죠. 보통 우리가 어떤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 정가에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약금은 원래 정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매겨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1년 동안에 10,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근데 원래 정가는 10만 원이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내가 1개월만 써도 벌써 10,000원은 다 까지는 거죠. 그래서 1개월 쓰고 해약하려고 해도 더 드릴 돈 없어요. 이미 10,000원치 다 쓰셨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런 것도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어쨌든 early termination fee가 붙는다. 그래서 정답은 C가 된 부분입니다. 오케이, 어렵진 않았죠?
5개월 전에 사인업 했는데 취소해. 이렇게 단서를 직접 툭 던졌어요. 그리고 1 year minimum 안 되면 페널티에서 쉽게 세팅이 된 착한 어린이였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95번 가보죠. 스티브가 요청한 거는 뭐예요? 라고 했습니다. 스티브가 요청하고 있는 게 뭘까? 근데 여기서 보면 스티브가 쓴 편지 있겠죠. 당연히 스티브가 편지 썼는데 뭐라고 해놨어요? 제가 캔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그 밑에 please가 보입니다. 항상 ask, 부탁하고 요청하는 건 please 또는 could you 또는 I'm wondering if 또는 is it possible 이렇게 부탁하는 표현들을 쓰죠. 그 표현에 주목하세요. please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organize a technician to visit. 그 직원 오라고 해서요. 우리 집 오라서 거기 라우터 떼가세요. 라우터 렌탈이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요청한 건 뭐예요? 누구 오와서 렌탈, 라우터도 제거해 주세요. 렌탈도, 라우터도 도로 찾아가세요. 그런 얘기죠. 그럼 뭐예요? 일단은 누구 보내자. 그 말은 언제쯤 시간 되시나요? 언제쯤 올래? 이런 식으로 약속을 잡아야겠죠. 그래서 결국 organize 해달라는 얘기는 어포인먼트를 해달라는 소리였죠. 그래서 기술자가 와서 라우터를 떼는 거 한번 예약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요 일정 좀 잡아주세요. 이런 거니까 the scheduling of an appointment 무난하게 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얘기한 거지만 항상 부탁할 때 이런 표현을 주목하라고요. 뭐 있어요? Please, could you, is it possible for me to do? 또는 I'm wondering if 또는 I'd like you to do 또는 I want you to do 또는 뭐 더 강하게 표현할 것 같으면 이런 표현 또는 please let me know 하면 뭐 알려달라 부탁할 때 정보를 부탁할 때 이렇게 쓰죠. 또는 I would appreciate 감사하겠어요. If you do something 해주면 이런 표현들도 좋죠. 그래서 이런 부탁하는 표현들 잘 잡아둡니다. 자, 96번부터 200번입니다. 메모 하나 그리고 이메일 2개 붙어 있네요. 먼저 메모부터. 메모는 회사의 어떤 높은 사람이 전체 직원에게 보내는 글이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S라는 분인데 Administrative Manager라고 돼 있어요. 행정적인 부분을 총괄하시는 분. 받는 사람은 모든 직원들입니다. 제목 나와 있네요. Year End Party에서 회사에서 매년 연말에 파티를 하는 모양이다. 그죠? 그리고 밑에 날짜는 15일이니까 다가오고 있네요. 그지? 저쪽 읽어보니까 이 회사에서는 holding its annual year-end party를 해요. 역시 예상대로 annual. 매년 하는데 이 날짜에 December 10th에 할 거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해준 것에 대해서 올해는 이렇게 할 거다 이런 얘기지. 자, 전체적으로 행정부장이라고 뭐 우리말로는 바꿨는데요. L사의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이 직원들에게 송년회 행사 관련해서 알려드립니다. 이 정도. 자, 그럼 첫 번째 이메일은 어떤 내용일까요? 보낸 사람은 S입니다. S 아까 금방 그 메모 보내주신 분하고 관련이 있었죠. 여기 메모 보낸 사람 이름이니까 항상 이름의 이니셜 정도는 체크해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S가 보냈어요. 그리고 받는 사람은 P인데 보니까 호텔 측이군요. 아마 이 호텔에서 송년회를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P 호텔 직원에게 연락을 했어요. Reservation 분위기 좋죠? 25일입니다. 그럼 얼마 안 남았네. 아까 10일 한다 그랬으니까. 오케이. 첫 줄에 보니까 Thank you for the prompt response. 바로 응답 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경우는 보통 지금 급하게 뭔가 일이 진행되고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니면 뭐 그냥 오늘 아침에 문의했는데 3시간 뒤에 답변이 왔어.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prompt response 감사해요. I'm glad to hear that. 기쁘네요. 그 호텔 측에서 홀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이 호텔에 이 S호텔의 이벤트 홀을 이용할 모양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L사의 S가 S호텔의 P에게 행사장 임대 관련해서 아우 잘 됐다. 그 임대하고 싶어.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메일을 보죠. 자, 두 번째 이메일은 F가 보냈는데요. 무슨 스토어인데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아까 그 회사 이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F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받는 사람은 A인데 펩 메일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누군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죠? 자, 일단은 파티 돼 있고 December 3rd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은 회사 사람인데 상대방은 누군지 지금 현재는 아무 단서가 없습니다. 자, 파티가 돼 있고 December 3rd는 더 파티에 임박했네요. 이제 일주일 뒤입니다. announcement를 첨부했다 그래요. 뭘까? 마이크 이렇게 불렀어요. 보통 이렇게 이름을 잘 안 부르거든요. 비즈니스상에서는 미스터 누구 이렇게 하지. 그래서 마이크 부른 건 친구, 친한 사이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줄에 I just wanted to follow up with you. 내가 전에 얘기했던 거 다시 얘기할 건데 뭐 our chat 전에 우리 대화를 나눴잖아. about our company's year-end party 말이야. 이 사람은 누구길래 회사의 송년회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죠? 그리고 뒤에 I think you will really enjoy. 너 아마 좋아할 것 같아.
회사 사람도 아닌데? 뭐지? 그걸 보니까 the food도 좋을 거고 there will be a performance 공연도 있을 거고 내가 announcement 회사에서 보내준 거 있거든? 그거 첨부했으니까 그거 읽어봐. 정보 좀 더 있어. 아, 이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송년회 같은 행사는 보통 회사에서 가족들, 친구들 같이 오세요. 이런 경우 많으니까. 오케이. 일단 L사의 F가 지인이라고 볼까요? A에게 우리 송년회 하는데 이렇게 할 거야. 너 좋아할 것 같은데 같이는 느낌이죠.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세 가지 다 봤어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96번. Inferred year in party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문제니까 당연히 첫 번째 지문으로 가야겠죠. 특히 추론 문제라고 해서 겁먹을 거 없어요. 어차피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3단 논법. A는 B다, B는 C다, 고로 A는 C다. 그래서 대단한 논리력을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익 Part 7은 논리력이 부족해서 못 풀어? 아니에요. 그냥 어휘력이 부족해서 그지? 그럼 일단 단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그러면 보기에 키워드를 착착 먼저 세팅합니다. A는 postpone later date, 날짜 옮겼는지 미뤘는지, 그리고 attended 200명 이상 오는지, 그리고 in the day는 보통 in the night, in the day를 말하는 거라면 여기서는 낮에 하는지 그런 경우 많아요. 회사 행사 같은 경우는 낮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빌릴 때 장소도 싸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뭐 차량 이동이라든지 뭐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고 또 저녁은 또 가족과 보내시는 게 좋고 낮에는 회사 직원들과 뭐 이런 느낌이죠. 아무튼 그런 경우도 많아요. D는 moved another venue 다른 장소로 옮겼는지 일단 한번 봅시다. 자, 먼저 메모 쪽에서 보니까 직원들에게 알립니다 하면서 15일 날 미리 알리는 건데 여기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었어요. year end party가 이제 제목이니까 이 지문에 일단 있다고 봐야겠죠. 첫 번째 단서는 15일 날 알릴 때는 be held 열립니다 하면서 R 호텔에서 아까 호텔 관계자랑 뭐 이렇게 할 때는 S 호텔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여기 R 일단 R 호텔에서 할 거예요 라고 15일 날 공지는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메일에서 아까 했던 대로 25일 날 편지 보내면서 아니 그 S 호텔에 홀을 쓸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군요. 저 예약하고 싶어요. 이 말은 원래 하기로 했던 장소에 무슨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R에서 하기로 15일 날 공지를 했는데 25일 날 지금 급하게 S 호텔에게 장소 임대 가능한지 타진을 하고 답장을 받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원래 15일 날짜까지는 R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5일 기준으로는 S호텔에서 하게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예약하고 싶다 그랬으니까 따라서 장소는 바뀌는군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R에서 하려고 했는데 S호텔로 바뀌었으니까 venue죠. 행사장이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 물론 정황상 아직 옮긴 건 아니지만 옮겨질 예정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재밌게 만들어졌었죠. 호텔의 이름들을 정확히 관찰하시면서 주목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람 이름의 이니셜 그리고 호텔 이름 이런 것도 이니셜은 잡아두세요. R호텔, S호텔 이렇게 이니셜은 잡아두셔야 돼요. 동그라미 딱딱 쳐놓으셔야 나중에 지문을 비교하기가 좋습니다. 자, 97번 메모에서요. not 안 나온 거 10일 날 하는 게 아니고 10일 날은 송년회 날이죠. 송년회에서 안 하는 게 뭐냐 찾으래요. 자, 일단 질문의 키워드에서 날짜가 주어지면 그 날짜를 공략하세요. 이 날짜가 뭐야? 라고 보면 당연히 송년회를 10일 날 한다라는 거죠. 물론 전체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걸 몰랐다면 이 날짜가 왜 하시는 분은 확인부터 하셨어야죠. 송년회인데 여기서 뭐 하냐면 begin with a few words from our CEO. CEO의 인사말과 함께 시작한다. 아, remarks가 있구나. 여기서는 스피치로 바꿔놨네요. 오케이, 아닌 것 찾기니까 계속 갑니다. 그 밑에 보니까 a buffet 디너가 제공이 된대요. 먹는 거 빠질 수 없죠. meal도 제공이 돼요. 하나 더 찾죠. 밑에 보니까 music and dancing도 해요. 음악과 춤추는 거, 그거는 performance죠. 그래서 없는 거는 D. 시상식 언급 없으니까. 그죠? 보통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언급 없으니까. 그럼 정답은 나왔습니다. 98번 가죠. S라는 사람이 ask about 뭐에 대해서 물어봤나? 물어보는 게 뭐냐 하는데 S가 보낸 글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첫 번째 이메일에 보면 S가 보낸 편지예요. 여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 했죠. could you?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탁, 요청할 때 항상 이런 표현을 시작합니다. could you?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알려주세요. If you can provide this. 이거 가능한지. 이거가 뭔데? 앞에서 봐야겠죠? 앞에 보니까 우리 프로젝터 필요한데 혹시 그거 쓸 수 있어? 이렇게 부탁한 거죠. 그러면 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프로젝터 혹시 사용 가능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거 봅시다. 프로젝터가 없지만 디바이스가 받아주고요. 혹시 사용 가능한가요는 available한가를 물었으니 availability of a device 이렇게 된 거네요. 요 paraphrasing 좋다, 그죠? 프로젝터를 디바이스로 바꾼 거야? 평범. 그런데 혹시 제가 쓸 수 있나요? 그 말은 그거 혹시 available한가요?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can you provide something for me? 이 말은 is it available? 이런 말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혹시 이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 가능한가요? 저한테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같은 말이었죠. 그래서 결국 프로젝트가 available한가 물었다고 본 겁니다. 어휘 좀 따라가 주세요. 그리고 토익에서 availability는 굉장히 중요한 어휘니까 어휘 잘 챙겨 두십니다. 99번. F가요, before writing A는 아까 그 친구, F가 자기 친구 A에게 글 쓰기 전에 뭘 했을까? 이런 걸 어떻게 알아? 그죠? 일단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이메일에 보면 우리가 본 것처럼 F가 A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볼 땐 너 아주 좋아할 것 같아. 네가 같이 가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내용에 보면 내가 그때 너랑 온라인상으로 우리 왜 송년회 한다고 얘기했잖아. 그거 하면서 내 생각엔 네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 You have a tuxedo, right?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턱시도는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턱시도를 입고 가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여기까지. 그런데 질문의 포인트는 이 편지를 쓰기 전에 뭘 했냐를 물었단 말이에요. 요거는 메모 쪽을 보니까 나옵니다. 메모 쪽에 5번째 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늘 그랬듯이 직원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친구 한 명 데리고 올 수 있어요. 파티에 한 명의 bring one guest를 데리고 올 수 있다. 이제 이 상황이 좀 이해됐자, 그죠? 그런데 뭐라고 해놨냐면 please note that 데리고 오는 경우에는 꼭 must send an email to SF에게 human resource, 인사과 직원에게 누구 데리고 온다고 얘기해 달래요. 그래야 누가 더 추가되는지에 따라 음식의 양이나 테이블 세팅 이런 걸 하니까 행정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누구 데리고 오세요. 근데 데리고 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human resources의 F에게 미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메일로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때? 친구 보고 야, 너 좋아할 거야. 너 턱시도는 있지? 내가 너 데리러 갈게. 몇 시에 약속.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사람이 분명히 인사과의 F에게 미리 저 한 명 데리고 가요. 제 친구 아담스 데리고 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이 부분입니다. 미리 직원에게 연락해서 저 친구 한 명 데리고 갑니다. 해놓고 나서 A에게 너 꼭 가자. 내가 그거 가자고 했었지? 진짜 괜찮을 것 같아. 턱시도는 있냐? 내가 데리러 갈게.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직원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나서 지인에게 연락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 200번이에요. 애덤스가 receive한 거 뭐니? 받은 거 뭐야? 받은 거? 애덤스가 받은 거? 이거 되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었어요. 세 번째 편지 이메일에서 보면 이 F가 쓴 거잖아요. 애덤스에게 쓴 거. 근데 애덤스가 뭘 받았는데 아까 여기 지금 좀 빠졌는데 첨부 있었죠. attachment에서. 거기에 announcement가 있었잖아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보낸 행사 관련 공지 너한테 첨부했다 했으니까 그거죠, 받은 거. 근데 보기를 보니까 어나운스먼트는 없네. 그죠? 어나운스먼트는 없네. 그 말은 어나운스먼트에 뭐가 들었냐라는 것까지 들어가 봅니다. 앞에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첨부해서 어나운스먼트, 여기서도 언급은 합니다. 하지만 편지 글에서 앞에 보면 어태치먼트가 있었죠. 내가 어나운스먼트 첨부했어.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some additional detail, 몇 가지 세부 사항들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뒤에 about the event에 대한 거, 예를 들면 what to wear,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행사 올 때 그 얘기가 있대. 그거 바로 보기에 있죠. 드레스 코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복장의 드레스 코드가 뭔지에 대해서 알려준다 이거죠. 파티라고 해서 꼭 다 턱시도 수트 입는 건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는 할로윈 파티 같은 경우 드레스 코드가 뭐 호로일 수도 있고, 그죠? 어떤 파티에서는 드레스 코드가 옐로우일 수도 있고 뭐 레드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색깔 정도는 공통적으로 맞춤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formation about the dress code를 어나운스먼트를 통해 받았을 것이죠. 결국 뭘 받았냐라고 하면 어나운스먼트를 받았어 해도 답인데 어나운스먼트가 없으니까 어나운스먼트에 담긴 내용이 뭘까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directions to the event A도 정말 그럴싸했어요. 그죠? 하지만 항상 토익의 문제는 지문에 나오는 것만 공략하세요. 그래서 지문에 언급된 것만 바탕으로 답을 찾으셔야지
일반적인 정황이나 상식 이런 거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문에 있는 내용만 항상 베이스를 두시고 푸십니다. 자, 오늘 우리 문제 풀면서 몇 가지 접근법들 확인 다시 한번 할까요? 항상 질문의 키워드를 먼저 잘 잡으세요. 특히 날짜 이런 거 나오면, 사람 이름 나오면 날짜와 사람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는 어디 있니? 아, 여기 날짜, 그 전후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Not indicate, not true 문제는 항상 보기에 키워드를 얼마나 잘 잡느냐가 시간을 줄이는 아주 중요한 부분. 키워드를 세팅하는 것도 연습을 자꾸 해주셔야 됩니다. 자, 추론 문제. 추론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논리적 근거를 지문에서 찾으라라는 거죠. 논리적 근거만 찾고 나면 3단 논법으로 논리 전개가 되니까 추론 능력은 대단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만 정확히 잘 잡아주시면 돼요. 자, ask할 때, 부탁할 때 어떤 표현들을 쓰는가? 부탁하는 표현을 잡으면 뭘 부탁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쉽게 잡아집니다. 그래서 please, could you, is it possible 또는 I'm wondering if 또는 이런 거 please let me know 이런 표현들 항상 주목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테스트 6의 끝까지 우리가 끝났어요. 전체 10개의 테스트 중에서 이제 절반을 넘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죠? 남아있는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잘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Part 7의 접근법들은 이제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새로운 식의 접근법들도 계속 추가되고 있으니까 열심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목표 점수가 나올 때까지 절대 포기는 없습니다. 테스트 10 마지막 강의까지 힘내서 달려가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